새정치연합 지금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을 정도로 지금 상처가 큰 상황인데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큰 승리를 했지만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서 좋아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배혜림 기자께 질문할게요. 지금 새정치연합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이 당선자들한테 축하 자리를 마련해주기는커녕 입도 지금 뻥끗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의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하루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씩 글을 올리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7월 30일 선거 참패 결과를 듣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만큼 충격에 휩싸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제 어저께 사퇴를 발표했죠.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김한길 대표는 어제 눈물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사퇴를 하겠다,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또 혼자 눈물을 남몰래 흘렸다고 해요. 화장실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어진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 발언 이후에 이 손고문하고도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손을 잡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어저께는 충격에 아주 휩싸여 있었고요. 오늘에서야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어제 김한길, 안철수 전 당대표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우원식 의원은 당이 귀족주의에 빠졌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내요. 귀족주의란 표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좀처럼 귀족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일 텐데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파고들지 못했다는 자신들의 반성, 자성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회의는 했습니까? 원래 각 정당마다 매일 오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지도부가 모여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인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제 향후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그리고 의원들의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임 고문단을 만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상임 고문들만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상임 고문, 권노갑 고문 모습도 보이고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12명의 상임 고문이 참석을 해서 아주 호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비감한 일이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이러면서 당 지도부에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라고 하면은 임시체제 아닙니까? 하태원 차장.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당대표가 이제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신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시절부터 이런 비대위 체제를 자주 가동해 왔습니다. 선거에 패배를 하게 되면 곧바로 기존의 원내대표, 그다음 당대표들이 물러나면서 곧장 비대위 체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이제 당을 이끌어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비대위 체제 어떻게 꾸려질지는 어떤 구체적 윤곽 전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앞으로 누가 당을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처를 덜 받은 문재인 그리고 박원순 그리고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영선 세 분의 앞으로의 정치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네, 결국에는 그렇죠. 손학규 대선 후보군으로 항상 분류되는 손학규 의원이 드디어 물러섰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도 붕괴된 상황. 이제는 상처를 덜 받고 있는 문재인 의원. 그다음에 또 한 분 계시죠. 서울시를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 주자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혜림 기자, 지금 어쨌든 그동안 뒤에 물러서 있었던
문재인 의원을 위시한 그 친노 세력,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당 전면에 나서는 걸로 봐도 됩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 좌장이라고 불리우죠.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총선은 문재인 의원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서 치러야 승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참패를 한 지역이죠. 혹독한 결과를 낳았던 그 전남 순천 곡성에서 친노 세력 중 한 명,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그 의전 비서관을 지냈던 서가번 전 의원이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패배를 한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의원이 많이 출동했던 경기 평택, 김포 이런 부분도 역시 친노계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모두 참패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그다지 내상 정도는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그다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전면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사실 명분이 약간 부족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링 기자께 물어볼게요. 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서 새정치연합으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바뀐 건데 다시 좀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새정치라는 이름은 사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민주당과 합당을 한 이후에 당명에 넣냐 마느냐를 빼고서 놓고서 일주일가량을 싸워서 결국에는 새정치라는 이름을 넣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근데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는 또 새정치를 넣느냐 빼느냐를 두고 다시 한번 같은 싸움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물러난 새정치연합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에 새정치를 꼭 넣어야 되느냐, 이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신, 우일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명이라는 것이 새정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상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정치의 이름은 퇴색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의원들이 이 당을 이끌고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새정치냐 민주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이 바로 서야 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는 건데요. 야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건가요? 하태원 차장 어떻습니까? 글쎄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야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11대 4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심판한 것이다. 특히 야당에게 회초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네. 술을 많이 먹었는데 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술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술을 네. 아예 끊었다는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김무성 대표하면 또 알아주는 애주가고요. 그런데 굉장히 7.14 전당대회 이후에 숨가쁘게 진행된 정치 일정상 술을 먹을 수 없는 아마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본인이 이걸 내가 끊겠다 이런 상황으로 끊은 게 아닐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박정훈 차장이 저보다 김무성 대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끊은 겁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오전에 네. 김무성 대표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몸이 힘들어서 조금 쉰다고 합니다. 술을 아예 끊은 건 그럼 아니고요. 다시 드시겠다고 합니까? 근데 YS하고도 굉장히 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53세. 자, 김무성 씨 같이 듣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김무성 대표 얘기를 너무 하다가 지금 인터뷰 영상이 나가는 걸 저희가 네. 놓쳤는데요. 네. 새누리당도 어쨌든 이번 승리에 너무 자축하는 분위기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총선을 대비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식을 들어봤습니다.